나이가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별일이 없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제로 70세에서 90세의 노인들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거의 매일 집 밖으로 나가는 노인들이 좀처럼 외출하지 않는 노인들보다 사망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밖에 나간다는 행동 하나가 수명을 늘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동네를 아침에 걸어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외투를 걸치고 천천히 집을 나섭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요?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빵 하나를 사러 갑니다. 우유가 떨어져서 슈퍼에 갑니다. 신문을 보러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늘 앉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다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면 하루쯤 장을 보지 않아도 되고, 커피는 집에서도 마실 수 있고 신문도 휴대전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엽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걷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길을 건너고 물건을 고르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풍경을 보고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깁니다. 다시 말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몸뿐 아니라 삶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년의 삶은 아주 조용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싫어도 아침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출근해야 했고 사람을 만나야 했고 장을 봐야 했고 아이를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어느 순간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자. 내일 나가지 뭐. 날씨도 추운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일주일 동안 만난 사람이 가족 한두 명뿐인 날도 생깁니다. 무서운 것은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찾아와서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노년기에 이런 변화를 단순히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느냐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지, 집 주변까지 나가는지, 동네를 돌아다니는지, 도시의 다른 곳까지 움직이는지처럼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크기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75세에서 90세 노인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생활 공간의 이동성이 줄어드는 것과 삶의 질 저하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 우리의 세상은 넓습니다. 직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친구가 있고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세상이 도시에서 동네로, 동네에서 집 주변으로, 집 주변에서 거실과 안방으로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것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핀란드 노인들의 외출을 조사해보니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가장 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건강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장을 보고 산책하고 사람을 만나고 볼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유럽 노인들의 평범하지만 중요한 노후 습관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 억지로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갈 이유를 일상 속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발견한 것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노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장보기, 걷기, 사람 만나기 그리고 각종 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매일 대단한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운동을 특별한 행사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빵이 필요하면 빵집까지 걸어갑니다. 우유가 떨어지면 가까운 가게에 갑니다. 읽을 책이 필요하면 도서관에 가고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카페까지 걸어갑니다. 날씨가 괜찮으면 돌아오는 길을 조금 돌아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사소해서 건강한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소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운동은 의지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은 피곤하고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우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친구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옷을 입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돌려줘야 하면 어떻습니까? 신발을 신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건강에 대한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밖으로 나가야 할 작은 이유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밖으로 나갈 이유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나를 부르고 학교가 나를 부르고 아이들이 나를 부릅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는 아무도 오늘 몇 시까지 집을 나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배달됩니다. 은행 업무는 휴대전화로 합니다. 물건도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졌는데 이상하게도 그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노인에게 이 편리함은 더욱 달콤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노인들의 일상을 바라보면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굳이 걸어서 빵을 사러 가고 굳이 시장을 둘러보고 굳이 도서관에 들르고 굳이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효율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효율만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빵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햇빛을 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가게에 들어가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빵을 고릅니다. 돈을 계산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꽃이 핀 것을 발견합니다. 익숙한 이웃을 만나면 몇 마디 이야기도 나눕니다. 빵 하나를 사러 나갔을 뿐인데 몸과 눈과 귀와 머리가 모두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오늘 몇 걸음을 걸었습니까? 많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집 밖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핀란드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북쪽의 생활 문화로 넓혀보면 더욱 흥미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웨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야외 여가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걷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운동량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익숙한 장소를 걷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걸었던 길을 나이가 들어서도 걷고 여름에는 햇빛을 즐기고 추운 계절에도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아닙니다. 계속 세상 속에 자신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의 건강을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혈압과 혈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좋은 음식만 먹으며 집안에 있는 삶과 조금 천천히 걷더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계절을 느끼는 삶은 분명 다릅니다.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 일상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 역시 신체 활동입니다. 그러니 꼭 운동화를 신고 땀을 흘려야만 오늘 건강을 위해 무언가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슈퍼까지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아도 좋습니다. 가까운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이 무엇인지 구경하고 돌아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의 거리가 아니라 현관문을 열 이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햇빛과 바람만이 아닙니다. 독일에는 고장난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리페어 카페라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토스터가 고장나고 오래된 라디오가 작동하지 않고 자전거에 문제가 생기면 버리는 대신 수리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고쳐보는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 물건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일의 리페어 카페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노년 남성들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누군가를 도우며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며 살아온 사람이 은퇴했다고 해서 그 경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던 기술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해집니다. 젊은 사람이 고장난 물건을 들고 찾아와 묻습니다. 이것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은퇴한 사람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노후에 집 밖으로 나갈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기만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기회가 넘쳐납니다. 회사에서는 내 업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는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을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허전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오늘 어디에 가볼까? 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일이 생깁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복지관에서 사람을 만나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작은 목적 하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핀란드 노인들의 외출도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볼일을 봤습니다. 스웨덴 노인들에게 야외 활동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온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을 시장과 도서관, 공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일의 리페어 카페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자신이 가진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문화는 모두 다릅니다. 모든 유럽 노인이 이렇게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모습 속에는 하나의 공통된 힌트가 있습니다. 좋은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의 연결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출근했고 가족을 위해 장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아무도 아침 8시까지 출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젊었을 때와 반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쉬기 위해 집에 머물렀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삶을 계속 움직이기 위해 밖으로 나갈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빵 한 봉지면 됩니다. 신문 한 부면 됩니다.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 잔이면 되고 공원 벤치 하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걷고 사람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눕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행복한 노후라는 것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후를 이야기할 때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법보다 오늘 오후에 어디를 한번 다녀올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행복은 항상 특별한 여행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앞 골목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늘 지나치던 작은 가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런 약속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좋습니다. 나만의 작은 약속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가장 오래 열어두어야 할 문은 은행의 문도 병원의 문도 아닐지 모릅니다. 매일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우리 집의 현관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 문을 열고 나갈 이유가 여러분에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잘 살아냈다고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집 밖으로 나가고 계신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날에는 어디를 다녀오시는지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 현관문을 열게 만드는 작은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